안녕하세요. 이승훈입니다. 5월 25일 비대면 수업 생리학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선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 살짝 오버랩 시켜가지고 붙여가도록 할게요. 소화 흡수 어디냐 하면은요. 교재로는 10-6이니까 입에서의 위에서의 소화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6페이지 같이 보면서 또는 슬라이드가 있으신 분은 슬라이드를 보면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렵지가 않아서 일단은 거기 위는 장의 일부가 발달해서 만들어진 기관이다. 이게 지난 시간 거 복습입니다. 복습. 위는 심장의 바로 밑에 위치한다. 위는 음식물의 저장 역할을 한다. 굶었을 때는 50ml에 불과하지만 음식물을 섭취하고 난 후에는 1.5리터 이상으로 증가하기도 한다. 이게 너무 과도하게 많이 증가할 수 있도록 음식을 많이 먹은 경우에 급성 위험 같은 게 생길 수 있다라고 제가 제 스스로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었었죠. 미련하게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너무 많이 먹어서 위 벽에 손상을 입는 바보 아니냐고 그런 우를 범했는데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일반인들은 그렇게 심하게 많이 먹어서 위가 사실 얼른 말하면 찢어지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식으로까지 되지는 않을 텐데 말이에요. 아무튼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위는 타액 분비를 위해서 무조건 반사, 조건 반사 두 가지로 나뉘는데 무조건 반사는 unconditioned reflex라고 해서 구강이나 점막, 이각기 등을 직접 자극함으로써 타액 분비가 일어나는 것이다. 음식물 등이 입안에 접촉이 되면 2-3초 후에 침이 분비되는 게 바로 무조건 반사다. 조건 반사는 컨디션드 리플렉스라고 해서 이거는 파블로프의 개 실험으로 설명을 했었었죠. 보거나 생각하거나 소리를 듣거나 냄새만 맡아도 타액 분비가 일어나는 현상. 수업 시간에 저번 주에 예를 들었던 제가 이제 알러지가 심한 후배에게 버섯 알러지가 심한 후배에게 장난을 치느라고 신라면을 막 외쳤더니 버섯을 막 외쳤더니 신라면 스프 안에 있는 그 진짜 말도 안 되게 조그마한 코딱지만한 버섯 조각을 먹고 본인의 알러지 반응이 일어났던 그거를 막 기억해내면서 몸속에서 거기에 따른 항원항체 반응이 막 일어나서 얼굴이 붉어지고 두드러기가 돋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제가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조건반사에 해당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위의 구조, 복부의 좌상부, 심장의 바로 밑에 위치하고 위의 모양은 위의 뇌물이나 사람의 자세, 위 주변에 위치하는 장관의 형태에 따라서 변화하고 있다. 위의 구조에 있어서 위의 입구인 식도와 위의 경계를 분문, 요거는 알아두세요. 줄을 쳐주세요. 분문, 위의 출구인 위와 십이지장과의 경계를 유문. 그래서 어디가 분문에 해당되는지 어디가 유문에 해당되는지가 영양사 시험에 여러분들이 4학년에서 치를 영양사 국가고시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문 아래 팽창한 부분을 위저 위의 아랫부분이라는 거예요. 위저는 위저 유문 위의 팽창한 부분을 위강은 이제 우리가 보는 그 위의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분문이 유분물을 채운 나머지 부분을 위체 바디라함 위체는 염산과 그러니까 위체는 위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염산과 펩시노겐 그리고 점액을 분비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위강은 벽이 두껍고 산 분비는 적지만 내 분비 세포가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가스트린을 분비한다. 여기 땡땡땡땡 5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요 부분이 전부 다 뭐죠? 동그라미 번호를 붙여가지고 문제의 보기를 집어넣고 틀린 거나 맞는 거를 골라라 이런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위벽과 점막은 이런 식의 구조가 있어서 윗부분이 식도와 연결된 부분, 그 다음에 하부 식도 관략근, 위저부, 위체, 유문동, 그 다음에 유문 관략근, 그 다음에 12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략근은 이 위쪽에도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직장 쪽에도 관략근이 있죠. 위벽은 분홍색을 띤 두껍고 미끄러운 점막으로 덮여 있어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 소의 양 있죠. 소의 양곱창 구이할 때 그 양 부분이 소의 위 부분이거든요. 굉장히 탄력이 있고 식감이 굉장히 쫄깃쫄깃하죠. 탄력이 있고 두툼한 그런 텍스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독특한 식감을 가지고 있죠. 물론 사람의 위와는 약간은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있는 위벽의 평활근은 다른 소화관 벽과 달리 3층으로 되어 있으며 음식물이 위 안에 있을 때는 유문이 닫혀서 위액에 의한 소화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거기 가이드 보시면 옆에 박스 다른 소화관이나 혈관의 평활근층은 환상근과 종중근의 2층으로 되어 있는 반면 위벽은 환상근, 사직근, 종중근의 3층 구조로 더 치밀하고 단단하고 두툼한 구조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먹더라도 소화 흡수 대사에서 가장 첫 번째인 소화 부분을 확실하게 꼼꼼하게 담당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왼쪽으로 와서 위의 점막을 자세히 가스트릭 무코사라고 되죠. 무코사, 무유신, 뮤실리지 이런 말이 들어가면 전부 다 뭐죠? 미끈미끈 점질 물질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 뮤코사를 자세히 관찰하면 추벽 세로주름으로 덮여 있는데 표면에 두껍고 굳은 점액이 0.5에서 2.5mm 가량. 이게 이제 점점 얇아져 가지고 만약에 위 벽의 표면이 노출된다고 하면 위산이라든지 소화효소에 의해서 위 벽이 공격을 받아가지고 위염, 위궤양 나아가서는 위암으로도 발전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던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한쪽 가로 2번에 있는 관상선을 이루는 세포와 그 기능. 위선에는 분문선, 유문선, 위저선의 세 종류가 있다. 분문선과 유문선은 각각의 분문부 및 유문부의 점막 교유층으로 모두 한 가지 종류의 선세포로 되어 있고 점액을 분비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꼼꼼하게 잘 체크를 해줬으면 좋겠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체크를 해주시고요. 위저선은 고유위선이라고 말하고 위저 및 위저부의 점막 고유층에 분포한 관상선이 포유동물에서는 세 종류의 세포, 주세포, 벽세포, 부세포 요 세 세포는 중요하니까 체크를 좀 해두세요. 구성되어 있음. 첫 번째 점액세포 서피스 무코사 셀. 서피스 무코사 셀은 분문 주위에 특히 많고 점액을 분비하고 추벽을 덮고 있다. 점액은 휴식기에 의해서는 투명하지만 위액 분비가 활발해지면 점액 장벽, 뮤코사 베리어가 장벽, 말하자면 바리케이트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상피세포층이 좀 전에 말씀드린 염산이나 펩신에 의해서 스스로 소화가 되는 자가 소화를 방지한다. 그리고 점액층은 알칼성 유지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순간순간 산을 중화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다. 이 부분도 같이 알아두면 참 좋겠습니다. 점액층 외에 위 점막은 12장 점막과 같이 그 상피세포의 구조 자체가 해부학적으로 밀착된 구조여서 염산이 다시 세포 내로 역류되지 않게 한다. 그래서 각 부분은 관략근 내지는 근육으로 꼼꼼하게 막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 파트 점액층 외에 위 점막은 12지장 점막과 같이 상피세포의 구조 자체가 해부학적으로 밀착된 구조다. 역시 역류되지 않게 자기 소화, 자가 소화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벽세포는 되게 중요합니다. 벽세포 나오면 내재인자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재인자는 뭐다? 무조건 비타민 B12. 비타민 B12는 뭐다? 무조건 항악성 빈혈인자. 동물성 식품에 많은 것으로 되어 있다. 여러 번 설명을 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읽어볼까요? 벽세포는 위 전체에 분포가 되어 있고 염산과 내재인자를 분비한다. 아주 대놓고 염산을 분비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염산. 그 다음에 포유동물의 벽세포에서 염산은 강산의 형태로 분비되는 것이 아니라 수소이온과 염소이온의 형태로 분비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먹은 소금, 염화나트륨이 예, 여기에서 또 쓰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이온이 위에서 결합해서 염산으로 돼서 뭘 하는 거죠? 소화를 시키는 걸 도와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볼게요. 위 점액의 분비와 탄산 보호벽 HCO3- 지금처럼 그렇게 읽어도 되고 그냥 탄산 이온 이렇게 읽어도 됩니다. 염산은 펩시노겐을 펩신으로 활성화시키는 그러니까 염산이 없으면 펩시노겐이 펩신으로 활성화되지가 않겠죠.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펩신이 활성화되면 위액의 pH가 산성이 된다. 그래서 엄마 좀 흙먹어 뭐 이래도 크게 당장 죽거나 다치거나 아프지 않는 것은 뭐다? 예, 염산의 살균 작용 때문에 그렇다. 염산 속으로 뭘 집어넣는다고 한들 사실 진짜 염산은 쇠도 녹이고 알루미늄도 녹이고 금속도 부식시키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웬만한 병균들은 다 죽을 수가 있다는 거죠. 내재인자 인트린식 팩터가 바로 이겁니다. 이 성분 당 단백질인데 비타민 B12가 소장까지 운반되게 하는 소장에서 그래서 비타민 B12가 흡수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인트린식 팩터 이 내재인자가 당 단백질 내재인자가 위벽에서 분비가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고? 예, 악성 비염에 걸릴 수가 있다. 내재인자는 마지막 파트 읽어볼게요. 비타민 B12의 흡수에 필요한 양보다 많은 양이 분비가 돼서 부족할 경우에는 악성 비염에 걸리게 되는데 심하면 당연히 사망할 수도 있죠. 인트리식 팩터와 여기 벽세포와 그 다음에 뭐다? 비타민 B12는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위산 분비 조절, 식사의 내용에 따라 위산 분비가 조절이 된다. 단백질을 많은 식사를 하면 위산의 분비가 증가한다. 당연히 펩신에 분해된 펩타이드들이 가스틴의 분비를 자극하기 때문이다. 이래서 높아진 산 농도가 가스틴의 분비를 방해하고 가스틴에 의한 산 분비도 억제한다. 위가 비어있게 되면 가스틴의 분비가 억제가 된다. 왜 억제가 되느냐? 네. 완충제가 없기 때문에 수요 농도가 오히려 높아진다. 그래서 가스트린의 분비가 억제가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식품의 단백질은
매우 훌륭한 완충제다. 왜 완충 역할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식품학식은 배우고 있다 그랬나? 아직 안 배웠다 그랬나? 2학년이라 아직 안 배웠다 그랬나? 이게 말이에요. 단백질의 특성 중에 가장 중요한 특성이 하나가 단백질은 양쪽성 이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쯔비터 이온이라고. 단백질 파트의 첫 번째, 두 번째 페이지에 나와 있어. 쯔비터는 아인, 즈바이, 드라이, 피어, 핀프 이런 식으로 해서 도고에서 둘이란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다? 플러스 차지와 마이너스 차지를 같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물질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완충 효과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플러스도 될 수 있고 마이너스도 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 읽지 마시고 읽으면서 이게 무슨 의미를 쓰였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만약에 모르겠으면 찾아보거나 선생한테 물어보면 한 줄 한 줄 넘어가면 이게 한 줄 한 줄 넘어갈 때는 속도가 되게 느리겠지만 온전히 자기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그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저도 공부할 적에 빨리빨리만 하고 싶고 모르는 거 대충 넘어가고 싶어가지고 막 설렁설렁 넘어가던 때가 있었는데 학부 때는 그랬는데 이게 대학원 가니까 그게 아니어서 문장에 있는 단어 하나라든지 문맥의 의미를 모르면은 다음 파트에 넘어갔을 때 뭔 소리를 하는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특히나 원서를 가지고 하는 그런 수업에서는 더더군다나. 그래서 문맥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조사 하나하나를 챙기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더더군다나 그런 공부를 해서 내가 만약에 논문을 써야 된다고 하면은 교수님들이 논문 심사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그걸 계속 지적을 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기억에도 굉장히 오래 남고 내게 돼요, 내게. 오래 남고 잊혀지지도 않게 되고 남들한테 가르칠 수도 있게 됐더라. 그래서 왜 단백질이 어떤 기전으로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가 또 생각을 좀 해보시고 그 다음에 카페인은 게스트린 분비를 촉진한다. 위산의 분비를 증가시킨다. 그러니 아침 공복 시에 이제 뱃속에 들어간 것도 없는데 커피를 섭취하게 되면은 그러면 위산이 증가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이 우리 교재에서 체크 포인트에 있는 이 박스에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일반 내용이지만 되게 영양 생리학 쪽에서 핵심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체크 포인트 부분을 좀 더 길게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세포 칩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칩셀 같은 경우에는 위 전체에 분포하는 숫자도 가장 많은 그런 세포를 말하는 거고요. 펩신을 펩시도겐 형태로 분비를 하고 펩시도겐은 염산이나 이미 분비된 펩신에 의해서 활성화돼서 펩신이 되고 그래서 단백질을 프로테우스와 펩톤으로 분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 칩셀이겠죠. 단백질 소화에서는 불활성화된 형태로 분비가 되는데 효소를 합성하고 분비하는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준다. 옆에 가이드 박스 볼게요. 가스트린 위의 말단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위산보다 이자액 생산을 유도하고 위 소장 대장의 움직임도 촉진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 꼼꼼하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단백질 소화효소는 왜 불활성화된 상태로 분비가 되느냐 이것도 역시 위벽 내 장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라고? 세포가 손상되는 거 자가소화 자기소화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그렇다. 그 다음에 G세포 유문동에 밀집되어 있고 내분비세포로서 가스틴을 분비한다.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위에서 하는 운동들을 한번 볼게요. 공복기 수축이라고 해서 헝거 컨트랙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아서 위가 비었을 때 율동적으로 20초 간격을 두고 비율동적으로 10에서
180초 간격을 두고 30에서 45분 동안 수축이 지속된다. 그리고 시간은 중요하지 않아요. 30분에서 2시간 사이니까 굉장히 저희가 많죠. 뭐라 그러지? 텀이 길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 사람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데, 근데 이제 시간을 두고 간헐적으로 수축이 반복된다. 그래서 이걸 공복기 수축이라고 한다. 이 부분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위에서 불쾌감, 통증, 이거를 뭐라고 우리가 배고프다라고 느끼게 되는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식후에 12시간 또는 하루까지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으면 위가 아픈 거죠. 위통이 생긴다. 이거를 공복통, 헝거 페인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헝거 컨트랙션이 헝거 페인까지 3에서 4일을 가장 심하고 그 이후에는 점차 소실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연동운동 다이제스티브 소화시키는 소화. 뭘 위해서? 그 수업 시간에 장애 연동운동 동영상을 검색해서 우리 같이 봤잖아요. 이 연동운동이 왜 그러냐? 소화를 위해서. 그래서 연동운동은 매분 3, 4회 1회에 한 20초씩 규칙적으로 일어난다. 위체부의 중간에 시작해서 유문 쪽으로 느리게 연동을 하는 동안에 분무가 유문 닫힌 채로 있는다. 그러니까 보다 위아래 딱 막아놓고 위만 꿀렁꿀렁 음식물을 섞는 거예요. 바로 밑에 줄에 나와죠. 위 내의 식괴. 식괴는 우리가 먹은 음식물의 덩어리를 식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괴라는 게 그거 생각하시면 금괴 있죠. 금괴. 그 덩어리, 뭉탱이. 덩어리, 뭉탱이 같은 거를 식괴라고 해요. 괴.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물을 씹어 삼킨 게 위에 이제 가득 차게 되면 그 덩어리 자체를 식괴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용어는 아닌데 한자 용어를 사용을 하니까 한자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인 여러분들은 문장의 이해에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 음식물이 유동성 있는 점점 녹는 거죠. 그러니까 소화액이랑 뭐 이런 효소에 의해서. 그래서 유동성이 있는 미즙, 카임, 이 미즙이 유미즙이라고도 하고 그냥 미즙이라고도 하고 이 덩어리가 그러니까 씹어서 삼켜가지고 약간 점성이 있는 그런 덩어리진 그런 예를 들어서 밀가루 반죽 같은 그런 재질이었다면 미즙은 흐를 수 있는 이게 소화가 돼서 점점 점도가 약해지면서 흐를 수 있는 시럽 같은 형태로 된 게 미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흐르기 좋게 소화 흡수되기 좋게 더 저분자로 쪼개지고 더 잘라지고 그렇게 된 게 미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미즙이 십이지장까지 들어가게 되고 더욱 액화된 점점 더 뭐라고? 점성이 낮아지는 점점 더 묽어지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 거고요. 위에서 흡수되는 건 알코올밖에 없다. 그래서 마시면 위에서 바로 흡수돼서 바로 뇌로 가거든요. 그래서 바로 알딸딸하고 어질어질한 그런 느낌을 느끼게 되는 게 알코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난주에 설명이 되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위에서는 영양소 흡수 능력이 없지만 알코올만 흡수가 된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동운동. 위가 주물럭 하면서 음식물을 섞어주고 반죽해주는 거다.
사람의 손으로 밀가루 반죽을 하듯이 위가 이렇게 꿀럭꿀럭꿀럭 해주는 거고, 유문 괄약근이나 하부식도 괄약근 이런 것들은 다 막혀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2교시로 갈게요.